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지지 맙시다.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일궈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 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희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사정없이 들이닥쳐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쌓겠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민생 경제 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 나갈 것입니다.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 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 당대표는 묵묵히 대권 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 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 암흑했던 문재인 시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 교체의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장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소중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유능한 민생정당, 용감한 책임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불행, 자유민주주의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 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다른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한번 싸웁시다. 그리고 같이 뛰어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미정입니다. 30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밖을 떠돌며 대통령실 핀잔에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이 안쓰럽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 운영을 두고 날선 비난을 가했습니다. 법사위에 들어와 플레이어가 되어야 될 국민의힘이 원외에서 비평가로 활약하는 꼴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이 한 말입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회수 관련 통화가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이쯤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에 가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핀잔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쯤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핀잔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본 청문회를 같이 본 게 맞습니까?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부정하려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억지가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부부 방탄 기병으로 전락해 국회 밖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유사 상임을 만들었다 무력하니 접고 체험 국회의 삶을 표방하며 나섰지만 이 역시 무색해져 동력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법사위 입법청문회 증언들은 명백하게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법 무시가 보신용 회피기동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았습니다. 불참, 회피, 보이콧의 연막을 피워도 진실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애먼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십시오. 그토록 지키려는 대통령실에 꾸지람 드는 국민의힘을 보니 뽑아준 국민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의는 국회법 안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칫거리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오전 논평 싱크하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첫 번째 길은 바로 국회 등원 촉구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오늘부터 본격화됩니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세 사람이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김 여사 가족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졌던 인물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한테 각 세우면 진짜 폭망이라며 벌써부터 눈도장찍 바쁩니다. 해외 직구엔 분노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에선 입을 다뭅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한숨 쉬는 건 비단 당권 도전을 포기한 유승민 전 의원만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출마 선언의 가장 첫 줄은 바로 국민의힘 국회 등원 촉구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최초 과반 미달 여당입니다. 이 역사적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이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고 민생을 외면한 집권 여당에 대한 매서운 국민 경고였습니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하이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던 대통령의 다짐은 또 거짓이었습니다. 총선 낙선 인사를 돌려막고 자신과 아내 수호영 치트키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쇄신은커녕 90년 권한 폭주에 거침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독주 가운데 여당은 대체 어디 섰습니까? 국민과 국회는 버리고 국회 밖에서 내내 떠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폭투를 응원하며 거기 빌붙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 70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전망도 쇄신 방안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당권 주자에게 필요한 건 윤심 추종만이 아니라 국정 쇄신안입니다. 당권 주자에게 필요한 건 윤심 추종안이 아니라 국정 쇄신안입니다. 윤심 아닌 민심, 정의와 대의는 국회에 있습니다. 친윤 반윤 권력 다툼 말고 집권 여당의 본분과 민심에 충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 온 브리핑 하겠습니다. 김지호 부위원장입니다.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에 이어 불법 면회까지 알선했습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수원지검 검찰청 내에서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에 이어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양 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 증인 매수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방울 임원 A씨는 지난해 초 윗선의 지시를 받고 회사 돈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을 구해줬다고 실토했으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이 실제로 거주 중인 사실이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3월 18일 안 전 회장의 딸이 안 전 회장 측근 B씨에게 아빠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체중이 13kg나 빠졌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아버지와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쌍방울 임원들이 실명이 직접 거론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 면회는 엄연한 불법인데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회장에게 검찰청에서 딸을 만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과도 만나 모종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닙니까?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2023년 3월 18일 수사 대상도 아닌 안 전 회장의 딸이 수원지검을 출입하여 검찰청 안에서 안 전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과 만나는 불법 면회를 했는지, 안 전 회장의 딸의 출입을 등록한 검사가 누구인지, 2023년 3월 18일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 검찰청을 출입했는지 사실부터 밝히고 즉각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판결의 주된 근거는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안부수 전 회장의 일치된 법정 증언이었기에 수원지검이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에 이어 불법 면회까지 알선한 것인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 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 검사, 김영남 형사 6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유철 검사장, 안병수 2차장 검사, 서현옥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의 진술 조작과 관련된 조직적인 가담 내지는 묵인이 있었는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네, 개혁신당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당대표 위에 왕이 있는데 선거에서 뭐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오늘 국회 소통관에 잡혀있는 기자회견 일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저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고집불통 오만불손 어퍼컷 세레머니에만 심취했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임기 절반도 넘기지 않은 2년차 총선에 참패했다.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송구하다. 이런 반성과 참회의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납니다. 줄줄이 당대표가 되어보겠다고 이 평온한 일요일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염치도 양심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한 자리 꿰차려 자리 사냥꾼들만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느꼈던 국민의힘의 자화상입니다. 지금도 딱 그 모양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총선 백서 만들겠다,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 메가시티 만들겠다 한창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그 사기극의 주연 배우들이 오늘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논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대한이니 대통령의 복심이니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국민의식 정치 용어를 언제까지 들어주고 있어야 합니까? 국난에 맞서 도끼상소라도 올려보겠다는 갸륵한 용기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오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 경전마냥 읊어대는 모습은 목불인견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당의 후보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친윤이니 반윤이니 하는 유치하고 저급한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윤석열 일병 구하기 작전을 수행하기에 앞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다음 질문에 대한 입장부터 공개적으로 밝히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직도 최상병 특검법이 정쟁용 악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앞장서서 입법 청문회에 불참하고 증인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대통령의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당권을 잡겠다는 욕심 전에 이 질문에 답할 용기부터 보여주십시오. 둘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입니다. 올해 1월에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과연 정당했습니까? 특검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너도 나도 수직적 당정 관계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는 것으로부터 그 용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정상적 사고 회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연식도 오래됐을 뿐더러 정비소에 가봤자 수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자동차는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른 새 차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언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에 당선되든 전임 당대표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함을 받고 쫓겨나거나 압력을 받고 물러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대표 위에 왕이 있는데 당대표는 대체 왜 뽑는 겁니까? 국민이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윤 전국대회 아닙니다. 과오 반성대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없는 비겁자가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는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터 마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 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 체제의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난 2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서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 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 관계를 대다수 국민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 시너지를 내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대응, 불합리한 세제개혁,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해결 앞에서 당정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을 당정 모두가 공유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둘째, 보수 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저는 우리 보수 정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애국심, 유연성, 전략적 판단 능력에 놀랍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매서운 파도 아래 보수 정치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지자들이 나서주셨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참 구식처럼 보이는 저의 호소에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절박한 상황을 함께했던 뜨거운 마음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 정치는 지지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더도 말고 딱 우리 지지자들만큼만 애국적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해진다면 대선이든 지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재건과 혁신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봤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입니다. 동시에 중도, 청년, 수도권 정치를 향한 확장이 없이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발은 보수의 심장인 전통 지지층에 두고 또 한 발은 수도권과 청년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17 나이에 보수 정당에 입당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보수 정당의 추천으로 작은 선거부터 나가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독일 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지방선거의 자원봉사자로서 정치를 시작해서 30에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30이 되기 전에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이제 콜을, 마크롱을, 멜로니를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청해서 출마한 광주의 박은식, 연고가 없음에도 당의 요청으로 도전한 오산의 김효은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 당은 자신 있게 앞으로도 생활인으로서 정치 계속하시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 영입해서 험지로 보내고 그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오지 않을 겁니다. 사명감과 경쟁력을 가진 수도권의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아서 오랫동안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우리의 원외 정치 신인들이 평소에도 지역의 현장에서 민심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제안드립니다. 다행히 선관위와 민주당은 이미 찬성하고 있으니 우리만 결심하면 됩니다. 20년 전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이 폐지된 것을 이유로 이런 현장 사무실의 지역 밀착 정치가
부패를 부활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당시에 차떼기 사건을 직접 밝혀냈고 누구보다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세상이 변했고 회계는 얼마든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혈세로 선거 보조금, 정당 보조금 더 받겠다고 의원을 구워주는 편법을 근절하는 것이 더 시대에 맞는 반부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 신인들을 차별하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격차 없이 꿈과 열정만 있으면 정치할 수 있어야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것이고 그것이 곧 정치 개혁입니다. 물론 제가 총선 과정에서 제안하고 우리 모두가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의 포기, 출판 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시 세비 반납 등의 정치 개혁의 약속들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정치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이익과 특권을 없애면서도 정치인이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막는 규제는 풀어내어 우리 당을 보다 활기차고 젊은 정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의도 연구원 등 당의 정책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성과를 지금의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은 정교하게 수정하여 정책 중심의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여의도 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연구원 자체뿐 아니라 보수 중도의 수준 높은 민간 브레인들에게 정책과 전략에 대한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과 전략이 더 유연해지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보수나 중도의 정책 전문가들이나 전략 전문가들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108명의 일당 100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같은 구도면 일당 100까지는 필요 없고 한 일당 2 정도면 되겠죠. 어려운 선거에서 처절하게 분투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163명의 걸출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의 지방자치위원들이 있고 뛰어난 역량의 보좌진들이 있고 기둥인 당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책위와 여연과 연계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의 저변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때만 반짝 저변 확대를 시도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과 동시에 경쟁의 룰 준수를 보장하며 경쟁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기본이겠죠. 자유와 자율, 공정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되 더 나아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면서 동료 시민과 연대하는 보수 정치를 저는 꿈꿉니다. 과거에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시기에는 비주류의 소장파들이 활동할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우리 당 어땠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인 찍고 공격하거나 심지어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를 찍어주셨던 국민들을 하나 둘씩 등 돌리게 했고 상처받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1639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1318만 명의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320만 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국적으로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죠. 이 유권자 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선택하실 수 있게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보수를 구태라고 오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선택지가 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킵시다. 보수라는 긍지를 느끼게 해드립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안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의료 건보 재정, 국민연금, 지방소멸, 국방 등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첨단 산업 및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와 AI 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권의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수준 높은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부터 반성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지금 정치가 할 일은 근시안적인 어젠다에 매몰돼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향후 5년, 10년, 3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사령관 같은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하는 세르파 같은 동반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고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설득하는 데에서 유능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연금 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들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검증받고 토론하고 당의 노선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미래 세대와 선배 세대와 저희 세대가 누려온 대한민국의 성취와 번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고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과 파이를 키우는 반도체, AI, 에너지, 바이오 등의 과학기술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공대 신임 학장 인터뷰에서 뼈아픈 지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학기술이 정쟁화하는 것이 문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원전, 신재생에너지, 영일만 유전까지 정쟁화 이슈가 많아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정치의 핵심은 실용주의와 미래를 향한 유연성입니다. 에너지는 정치를 모릅니다. 원전, 유전은 우파의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좌파의 것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도식의 장벽을 깨부수겠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과학과 에너지의 정쟁과 이념을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선견지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전력의 소비량이 엄청나게 폭증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바로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정치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송전망을 파격적으로 증설하고 소형 모듈 원전 등을 도입해서 전기 발전량을 확보해서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을 기업들과 연구소, 대학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유치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안들은 정부와 실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집권당이 도전적으로 나서면서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과학기술 및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적 핵심 정책들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고 실사구시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와 번영을 위한 싸움이 국가 간의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은 기업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하던 자리는 일론 머스크를 거쳐서 가죽점퍼 입은 젠슨 황의 몫이 됐습니다. 대만 출신 미국인 젠슨 황은 세계 경제는 물론 양안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 대기업의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니 양안 관계 따위는 우리와 관계없다는 누군가의 말은 틀렸습니다. 방탄, 강행, 보이콧 같은 단어를 휘두르며 좁은 여의도 안에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넓은 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정부의, 집권 여당의, 그리고 야당에게도 주어진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 힘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하고 끌려다닐까 걱정하십니다. 구심점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제가 이 난국을 타개할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서 논쟁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조금 더 기다리면 당이 더 극도로 어려워질 거고 역설적으로 저 개인에게 쉬운 꽃길이 찾아올 거라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 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로 지금이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뜨거웠던 108일 동안 제가 준비 없이 달리기만 했을 때 저는 제게 당의 리더로서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당을 개혁하고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원 위원장님 먼저신 거죠? 네. 네네. 시간이 돼서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위원장 후보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혁명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들어온 청주 소원 출신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출마 예정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김승원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이영수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이재성 지역위원장님, 대구시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허소 지역위원장님, 경남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송순호 지역위원장님, 광주시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님, 충북도당 위원장 출마하는 저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 실현 지방선거 공천권은 당원에게, 이재명과 함께 정권교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광역시도당 위원장 후보의 공동 출마를 선언합니다. 250만 권리당원에 의해 완성된 공천혁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당원들은 총선 이후에도 혁신적인 정당 운영과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이행은 역사적 진보이자 필요 충분의 요소입니다. 정치 참여를 넘어 당원 주권의 가치를 완성해야 합니다. 당원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위원회를 연결하는 광역 시도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행이 아닌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4기 민주정부 수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저희 7명 후보자의 의지를 담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고, 회견문 낭독에 앞서 각 분야에 대한 입장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의원님께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 실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승원입니다. 승리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 수원시갑 김승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 인구 1360만 명의 경기도를 중심으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22년 3월 10일 24만 표 0.73%라는 최소 격차로 정권을 내어준 그날을 기억합니다. 한 번만 더 살펴봤다면, 한 번만 더 다가왔다면
그러면서 통곡했던 그날,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실천했다면 우리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애태우며 고통받고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원은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원은 자발적인 참여의 주체이며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책임도 기꺼이 나누어지려고 하는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시대에 대한 거부이자 개혁에 대한 거부입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 당원과 지지자들의 손을 잡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습니다. 그 시작은 경기도입니다. 권한은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고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어 선출된 권력의 의사 결정권은 존중하되 다양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더 강인한 민주주의, 더 강인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원이 더 많은 권리를 창출하고 누리며 더 유연한 정당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앞장서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당 당원 참여 절차를 명문화하겠습니다. 당의 의사결정 전 당원의 참여 공간을 확보하여 논의 단계부터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당원들 의사개진이 항상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경기도당은 물론 60개 지역위까지 당원의 목소리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경기도당의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이 민주당의 가치가 되고 민주당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가치로 인정받는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당원이 중심되어 민주당의 위대함을 만들고 그 위대한 에너지로 대한민국까지 바꿀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이 민주당의 가치가 되고 민주당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가치로 인정받는 당원 주권주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김승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공천권을 당원에게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중앙당 대변인에 임명된 이영수를 합니다. 저는 또 복숭아 농사 짓는 농민이기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은 참 민주당에서도 참 어려운 곳입니다. 경북에서 겨울이 10번 와도 20번 지나가도 봄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당세가 지역적으로도 많이 약하고 전국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비중을 보더라도 굉장히 미약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도대체 시대적 요구인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과 그리고 정권 교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겠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것은 배부른 자의 여유가 아니고 절박한 자의 살아남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변화와 혁신이 해야 될 곳이 대구 경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5%의 대구 경북에서의 민주당의 상승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전진과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지방자치선거 2020년도 지방자치선거에 대구 경북에서의 기초의원들을 얼마만큼 당선시키느냐가 이후의 대선 승리와 그리고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변하고자 합니다. 이미 경북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 보듯이 대구 경북의 30대, 40대에서도 연령층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앞서는 것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우리 경북도당 위원장이 된다면요, 이 30대, 40대의 대구 경북의 젊은 층들을 대거 유입 발굴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선배들 존중하면서 아울러 당원들이 그 후보들을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뽑는 공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의원들을 보면은 지역위원장들이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 좀 주거나 아니면 줄 세우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천권의 행사화 과정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당을 대표해서 일할 지방의회에 일할 일꾼들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와 추대보다 당원들이 원하는 경쟁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당원 주권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경북에서 먼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동진 정치와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의 그 꿈의 실현은 대구 경북의 전진과 승리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북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영수가 맨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로 이재성 위원장님께서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총선 2호 영입인재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님께 당당히 도전했던 이재성입니다. 4차 산업 전문가인데요.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다음 지방선거의 후보들을 결정할 수 있는 당원 플랫폼을 제가 직접 구현하겠다 하는 요지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당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4차 산업 전문가 지난 총선에 이에 2호 영입인재 이재성입니다. 당의 주권, 주인된 권리는 당원에게 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른바 줄 세우기식 공천이 사라지도록 지역위원회 단위로 당원 직접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모바일 정당 플랫폼을 4차 산업 전문가 저 이재성이 직접 부산시당에 구현하겠습니다. 부산시당이 민주당의 모바일 당원 플랫폼을 선도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물론 동호회 활동 등 당원 배가 운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시각에도 이 땅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 이재성은 그런 수모를 견디는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정치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와 함께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주류가 대통령이 되는 그 꿈의 실현에 바로 이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난 대선보다 부산에서 17만 표 더 받아 부산 100만 표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당원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 준비, 저 이재성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낭독 전에 김지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250만 당원의 힘이 발휘되는 당원 주권 시대, 전국 곳곳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군주민수, 그 옛날에도 백성이 왕을 세울 수도 있고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국정 운영의 기초이자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바야흐로 대전환, 대격변기입니다. 국민의 주권의지와 주인의식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정치도 대개혁과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주권의지와 주인의식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혁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해 우리 민주당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위해서 시도당 위원장을 출마함을 선언합니다. 전국의 마을과 지역에서부터 당원 주권 시대를 선포합니다. 지역과 변방에서부터 거대한 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경남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마산 해운구 지역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시도당 위원장 경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 비용을 당에서 보전하는 경선 공영제를 당원 당규에 명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끼리 합의 추대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과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처지와 계층의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했던 대의원 공모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대의원이 당원들의 뜻대로 대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당에만 있는 민주연구원을 분원 형태로 시도당에 두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당원들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정당 활동 중심에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당원이 말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당원총회를 일상화하겠습니다. 당원 정책 제안 운동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당원 투표로 당원의 의사를 일상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당의 정책이 되고 정치인은 이를 실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줄 세우기식 공천을 거부합니다. 공천권을 당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직접 뽑은 동네 일꾼을 지방정부와 의회로 보내겠습니다. 당원 주권 강화로 당세를 확장하고 공정한 공천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네,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더민주정부 혁신의 상임대표 강의원입니다. 우리는 250만 당원과 함께 정당과 정치 그리고 정권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총선 민심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 없습니다. 심판과 분노, 퇴진과 탄핵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과 지역의 당원과 국민의 열망을 조직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0.73%, 24만 7,077표. 거대한 퇴행, 망국의 길을 연 사무치는 그 숫자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원이 당을 찾았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제 당 조직이 늘 당원 곁에 있겠습니다. 당원의 힘으로 마침내 네 번째 민주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완수하기 위해 전 당원이 합심하는 시도당을 만들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의 250만 당원과 함께 당원 주권 선언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국의 당원과 함께 당원 주권 시대를 실천하겠습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 실현,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시도당 위원장 출마 예정자 경기도당 김승원, 충북도당 이광희, 대구시당 허소, 경북도당 이영수, 경남도당 송순호, 부산시당 이재성, 그리고 광주시당 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 반성합니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정부입니다.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살아 숨쉬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습니다. 야당의 폭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협치는 하지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108석으로는 다 똘똘 뭉쳐도 버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이 길로 가야만 윤석열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말뿐인 공허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에 공감하시겠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세 분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반성과 변화를 외쳤지만 무엇을 반성하고 바꿔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과 불통의 입틀막 정치에 대해 침묵하고 반성과 변화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장본인으로 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은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입니다. 하지만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 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유족과 국민께서 조속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 끌고 또 법안을 두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말뿐인 복귀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최혜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독주 국정 운영과 불통의 정치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용산과의 동행을 말한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권과 동행을 말하면서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말입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 놓고 당심과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말을 국민께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해온 세 분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기대는커녕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뿐인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면 용산을 향해 분명하게 독선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바꾸고 해병대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오늘 소통관이 어수선했을 텐데 하나 더 보태게 돼서 죄송합니다. 1월 한동훈, 6월 한동훈이 다르니 다시 하겠습니다. 소리가 오늘따라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1월 한동훈, 6월 한동훈이 다르니 국민은 도대체 어느 한동훈을 믿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젠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된 겁니다. 옷 잘 입고 말 잘하는 한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 잘 차려입고 나와 화려한 언변을 자랑했습니다. 아직도 서초동 사투리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말만 듣고 있으면
달달해집니다. 그런데 국민은 정치인의 입이 아니라 발을 봅니다. 특히 믿을 만한 사람인지 평가할 때는 말이죠. 한 후보는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 공약에 앞서 최해병 순직에 대해 사죄드린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지난 1월 최해병을 직접 참배하고 그 묘역에서 사죄할 기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1월 2일은 공교롭게도 순직한 최해병 생일이었습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한 후보를 발견하고 참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후보 일행 중 한 명은 이재명이 보내서 왔느냐 이런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할 수 있는 사죄, 왜 1월 2일 최해병 묘역 앞에서는 안 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국민들께서 그 달달한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대표가 되면 최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 후보의 말도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4.10 총선 때 목련 잊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후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더라도 김포는 서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냥 총선용 빈 공약이었을 뿐이니까요. 국민과 한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인이라면 달콤해 보였던 그 공약을 왜 지키지 못했는지 진지한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후보가 정말 진실 규명을 위한 최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있다면 대표 당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내일이라도 우선 발의하길 바랍니다. 한 후보를 따르는 제22대 국회의원이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1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최병 순직 1주기 그리고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감안해 7월 초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7개의 야당이 찬성하는 법안입니다. 본회의 통과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한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일 텐데 한 후보는 버스 다 지나가고 나서 손 흔들겠다는 심산입니까? 아니면 21대 국회 때처럼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 재의결은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기라도 하는 겁니까? 한 후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특검법이 있다면 우선 발의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야당의 특검법에 반영해달라고 야당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독려해다. 그러려면 국회 보이콧을 할 때가 아니다. 빨리 국회에 등원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한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등을 떠밀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은 다 압니다. 슬기로운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의 달달한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입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론 발을 봅니다. 선거 때의 말과 실제 행동을 비교합니다. 살아온 삶을 보고 그 정치인을 평가합니다. 한 후보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대전 현충원 최해병 묘역을 찾아 직접 사죄부터 하길 바랍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사마귀를 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서 드리는 충고입니다.